안녕하세요. 보물쇼입니다. 오늘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웨이크 포리스트 대학에서 문화인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어느노 신사분의 이야기인데요. 애리조나주는 정치적, 문화적으로 보수성이 매우 강한 지역이고 그런 문화 속에서 나름 정말 신사적으로 살아오신 분이신데요. 그런 그분이 보기에도 한국인들의 행동은 정말 놀라움과 경탄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보물 같은 이야기 지금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언 토마스라고 해요. 저는 현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포리스트 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한국에 1년간 교환교수 자격으로 파견되어 서울모 대학교에서 비교문화와 일상윤리를 강의했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미국 애리조나의 투산이라는 작은 도시예요. 끝없이 펼쳐진 붉은 모래와 선인장 숲, 그리고 오후 3시쯤이면 찾아오는 바람 없는 정적 속에서 자랐죠. 어린 시절에 저는 조용한 아이였어요. 아버지는 공립고등학교의 역사교사셨고 어머니는 동네 도서관의 사서로 일하셨죠. 우리 집엔 언제나 활자 냄새가 가득했고 식탁 위엔 종종 링컨의 편지나 공자의 어록이 놓여 있었지요. 아버지는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치는 분이셨습니다. 도로에 떨어진 휴지를 줍고 계단 앞에서 낯선 이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그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아무도 안 볼 때 드러난단다. 아버지의 그 말은 은연중에 제가 세상을 보는 렌즈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가르침은 투산의 고요한 골목보다 서울의 복잡한 거리에서 훨씬 더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한국에서 산 지 1년 남짓. 처음엔 그저 교환교수로 왔을 뿐이었지만 이 도시는 제게 사람에 대한 믿음을 다시 심어주었어요. 그들은 배려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그걸 삶의 습관으로 실천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배려를 말없이 조용히 실천한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에서는 남을 배려할 땐 항상 말을 먼저 하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잊고 있었던 아버지의 가르침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드릴게요. 이건 제가 흔히 쓰는 연구 보고서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조용히 새겨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랍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는 저 역시 조금 설레이는 마음이 드는군요. 그날은 가을이 깊어가던 날이었어요. 공기가 상쾌했지만 어딘가 이방인처럼 낯설었고 하늘은 과하게 맑아서 조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더군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 조용히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한국은 왠지 조금은 무미건조하고 어딘가 딱딱한 질서가 있는 나라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공항에서 깔끔하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니 내 상상과 그렇게 다르진 않구나 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미국의 공항이나 터미널에서는 이렇게 정갈하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기 어렵거든요. 항상 뭔가 어수선하고 여기저기서 투닥거리는 모습을 최소한 한 번쯤 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미국을 떠난 지 12시간이 넘었지만 피곤함보다 묘한 경계심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한국은 집단주의 사회야. 표면적으론 공손해 보일 뿐 진심은 없어. 그동안 은연중에 품고 있었던 한국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지요. 웰컴 투 코리아 프로페서 토마스. 공항에 마중 나온 대학 조교는 밝게 웃으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약간 당황했어요. 이렇게 친하게 굴 필요는 없는데 미국에서는 상대와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예의처럼 생각되었으니까요. 물론 미국에서도 사람을 만날 땐 환하게 반기긴 하지만 이 한국 조교는 뭔가 그 이상이었거든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돈된 도로, 예쁘게 다듬어진 가로수, 그러나 간판은 너무 종류가 많고 색이 요란해서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무표정하게 걷는 사람들의 모습은 차갑게 느껴졌고요. 서울에 도착하자 조교가 간단하게 요기나 하자며 어느 작은 가게로 데려갔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묘한 참기름 냄새와 함께 낯선 언어들이 빠르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시끌벅적한 분위기에 저는 약간 주눅이 들었고 솔직히 좀 의외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마냥 차분하고 조용할 줄만 알았는데 도시는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참 이해 못할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제 머리는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그렇다고 미국의 식당처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분위기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식당 아주머니가 테이블 위에 반찬들을 놓으며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이세요? 반찬 모자라면 말씀하세요. 서비스예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서비스라고? 뭘 노리고 이걸 주는 걸까? 하지만 뭔가 확실히 알 수는 없었지만 미국에서 흔히 보던 계산적인 친절과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긴 했어요. 식사가 끝난 뒤 조교가 조용히 테이블 위에 흘린 국물을 닦았습니다. 그건 직원이 하도록 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질문에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그냥 다음 사람을 위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제 안에 있던 선입견 하나가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를 내는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서울에 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그날 저는 미국에선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되었지요. 서울 골목에서 마주친 어느 남자의 이상한 행동이었죠. 그날 강의 준비를 마친 나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몸을 달래려 잠깐 동네 골목 산책에 나섰어요. 학교 근처는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작고 오래된 주택들이 모여 있었고 창문 틈 사이로 정갈하게 놓여진 화분들과 골목 여기저기의 텃밭에서 자라고 있는 채소들이 줄을 맞추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니 여긴 같은 아시아라도 중국과는 전혀 다르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죠. 왜냐면 예전에 나는 중국 상하이의 연구를 위하여 한 달 정도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이미지와는 달리 도시 뒤안길에는 너무나 지저분하고 시끄러웠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길모퉁이 작은 카페 앞을 지날 때 그 카페의 야외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던 어떤 남자를 보았어요. 그는 이제 커피를 다 마셨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는 찰나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자신이 마신 컵뿐 아니라 다른 테이블 위까지 정리하고는 자리를 뜨더군요. 놓여있던 플라스틱 컵을 집어 휴지통에 집어넣고 테이블 위를 휴지로 깨끗이 닦는 그 모습은 마치 그곳 직원처럼 자연스러운 손놀림이었어요. 그렇게 그는 순식간에 쓱쓱 정리를 하고는 사라지더군요.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누가 보상을 해줄 리도 없는 일을 왜 하는 거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불현듯 미국에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장면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찰나에 지나갔던 기억이었죠. 한 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세미나가 끝난 후 한 동양인 교수가 돌아가며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주변의 학생들이 교수님, 그런 건 우리가 할게요 라며 말리자 그는 학생들을 향하여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누가 먼저 하느냐가 사람의 품격을 드러낸답니다. 그가 한국인이었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도 역시 한국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골목을 걷기 시작했어요. 가게 유리창을 닫고 있는 중년 여성, 길가에 놓인 택배 상자를 안쪽으로 밀어 넣는 노인, 차도 다니지 않는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는 젊은 학생들. 아무도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았고 그 누구도 칭찬을 바라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작고 조용한 배려들이 이 도시를, 이 사회를 평화롭게 숨쉬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들더군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곳이 다정한 도시라고 느꼈답니다.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깊은 배움이 그날 밤 서울의 작은 골목에서 조용히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문화 충격이란 뭘까? 학교로 돌아온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화 충격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싶어서 새삼 사전을 찾아보기도 했죠. 사전에는 자신이 익숙한 문화권에서 벗어나 새롭고 낯선 문화 환경에 접했을 때 느끼는 심리적 혼란, 불안, 당황스러움을 뜻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어요. 역시 그날도 저는 마치 차가운 바람을 맞듯이 일종의 문화 충격을 받은 날이었어요.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 서울의 작은 분식집에선 아무 일도 아닌 듯 벌어졌으니까요. 저는 왠지 모르게 약간 혼란스럽고 약간 당황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는 수업을 마치고 조교수와 함께 캠퍼스 근처의 작은 분식집에 들렀어요. 그곳은 테이블이 6개 남짓 있는 소박한 곳이었죠. 주방에선 찌개 끓는 냄새가 피어오르고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발라드풍 음악이 나직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순두부찌개를 시켰어요. 따뜻한 국물이 식도에 닿자 오늘 하루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듯 하더군요. 그즈음 제가 제일 즐겨 먹던 식사가 순두부찌개였어요. 참 의외죠? 푸른 눈의 미국인이 순두부찌개를 좋아하다니요. 처음엔 그냥 우연히 먹게 되었어요. 두부가 부드럽다고 추천하길래 먹어보게 된 거죠. 그런데 정말 순두부는 다른 두부와 달랐어요. 입에 넣는 순간 풀어지는 듯 하면서도 기묘하게 깊은 감칠맛이 남아있더군요. 그 감칠맛이 저에게는 마치 어린 시절 고향에서 어머니께서 끓여주시던 치킨 수프 같은 느낌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위안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이었죠. 어쨌든 그때 제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청년이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주 조용히 무릎 담요를 개든 냅킨을 접고 물컵을 가지런히 밀어놓고 휴지로 테이블 위를 닦아내고 있었죠. 뭐지? 또? 저는 그냥 일주일쯤 전에 보았던 그 사람이 좀 이상하게 친절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똑같은 행동을 또 보니 이런 행동을 누가 시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심지어 법으로 강제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우습죠. 그렇지 않고서야 인간이 저런 아무 보상 없는 행위를 할 리가 없잖아요. 최소한 그게 저 같은 서구인에게는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말로 우물안 개구리라고나 할까요? 한국에 있는 동안 제가 배운 한국말 중에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정말 의미심장하고 재밌기까지 하다. 한국인은 어떻게 이렇게 짧은 문구 하나로 우주를 설명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말이 이 상황에 정확하게 맞는 말인지 몰라도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나는군요. 어쨌든 그날 그가 움직이는 동안 저는 수저를 든 채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그의 눈빛도 동작도 특별히 경건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아주 자연스럽고 익숙한 몸짓이었죠. 그렇게 정리를 끝내고서는 그는 계산을 하고 식당 문을 나섰어요. 저는 멍하니 그 청년이 앉아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그런 일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할까? 그 순간 분식집 아주머니가 털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제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저렇게 조용히 치우고 가면 그 마음이 참 고맙죠. 같이 온 조교수가 통역을 해주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교수에게 다시 통역을 부탁해서 조심스레 여쭤보았어요. 저런 사람이 많아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네, 많아요. 최소 10명 중에 3명 정도? 많은 날은 5명은 되는 것 같아요. 와우. 10명에 3명이면 최소 30%라는 건데 10%만 되어도 엄청나게 많은 비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10명에 최소 3명이나 저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니. 아주머니는 또 말씀하셨어요. 여학생들이 좀 더 많고요. 아, 재밌는 거는 여학생들이랑 같이 온 남학생들도 여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나면 다음에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외국인인 나에게 뭔가 설명을 해주는 게 신이 나셨는지 이어서 또 말씀하셨어요. 물론 젊은 학생들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나이든 아저씨들도 노인분들도 다 드시고 나면 살짝 치우고 나가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라고요. 식당을 나서며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다음에 이곳을 다시 찾게 되면 나도 조용히 테이블을 닫고 나가야겠다고 말이죠. 누가 보지 않아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는지, 저도 그런 이상한 행위가 되는지, 그렇게 하고 나면 과연 어떤 기분을 느낄지 진짜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한 존재죠. 바로 며칠 전에 저도 그렇게 하리라 생각했던 일이었지만 또 며칠 만에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학교 근처에 있는 작고 예쁜 국수집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끈한 국물이 일품인 잔치국수를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식사를 마친 한 중년 여성분이 또 자기가 다 먹은 그릇들을 조심스럽게 한데 모아두시더군요. 그러자 문득 생각났어요. 아, 나도 오늘은 꼭 저렇게 해봐야겠다. 라고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정말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최초로 있는 일이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조용한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그건 감탄이라기보다는 조용한 부끄러움 같은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서 자라면서 자신의 몫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분명히 공공예절도 배웠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왔지요.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마주하고 있는 저의 모습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나의 몫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몫까지 함께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란 보이지 않는 수고를 기꺼이 감내하는 사람들 덕분에 지켜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어쩌면 그런 마음들이 모여 한국이라는 사회를 이렇게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만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휴전 중이지만 평화로운 국가들보다 더 평화롭고 안정적인 나라.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이해되지 않던 그 평화와 안정감이 몸으로 이해되는 순간이었죠. 그날은 조금 늦게 퇴근했어요. 밤 공기가 제법 쌀쌀해서 목도리를 단단히 감고 학교 근처 작은 편의점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죠.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에 도착했을 때 파란불이 막 지나가고 빨간불이 들어온 참이었죠. 그런데 길 건너편엔 차가 한 대도 없었고 멀리서 오고 있는 헤드라이트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건너도 아무 일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였죠. 저 말고도 몇 분이 더 서 있었는데 그중 단 한 사람도 길을 건너지 않더라고요. 어린 학생도 있었고 회사원처럼 보이는 남성도 있었어요. 모두들 조용히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이상하진 않았지만 왠지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아,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철저히 문화적인 것이고 또 서로에 대한 배려의 방식이구나 싶었어요. 누군가 무단횡단을 하면 뒤에 서 있던 사람에게 말 없는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당신도 그냥 건너도 돼요 라고 선의의 유혹을 슬며시 밀어넣는 셈이죠. 그게 미국에서는 정말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차가 안 다니는데 빨간불이 있을 때 그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는 사람은 거의 바보로 취급되는 분위기까지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 누구도 타인의 기준을 흔들지 않았고 자신의 행동으로 조용히 함께 기다리는 질서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미국에서는 인간의 본성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그 장면이 제 가슴 속에는 아주 오래도록 남았답니다. 그날 밤 저는 조금 상념에 빠졌어요. 매너와 태도에 대해서 말이죠. 한국 사람들의 이런 행동은 매너에 가까운 것일까? 아니면 태도에 가까운 것일까? 그런 조금은 학구적인 호기심이었다고나 할까요? 테이블을 닫고 가는 청년, 횡단보도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묘하게 연결되는 실처럼 느껴졌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러지? 라는 궁금함보다 아, 이런 식으로 사는 것도 있구나라는 조용한 감탄이 먼저 다가왔죠. 그때 제 가슴 속에서 분명히 느껴지더군요. 이건 매너가 아니라 태도다. 매너라는 건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예의이고 그렇다 보니 상황에 따라서 잘 변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태도는 내면적인 가치관이기 때문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실천되는 거잖아요. 제가 본 한국인들의 행동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분명히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삶의 자세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작은 일기를 썼습니다. 서울에 온 지 이제 겨우 열흘. 하지만 마음속에는 제법 많은 장면들이 쌓여 있었거든요. 나는 한국에 와서 인간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느낌을 받고 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한국인들은 이상하리 많지. 철저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다. 나도 이런 한국인들의 태도를 배워야겠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한국은 밤에도 안전하기로 유명한 나라죠. 하지만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밤에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24시간 돌아가는 편의점이랑 가게가 동네마다 있고 그곳에는 식품부터 응급용품까지 안 파는 게 없다는 사실 말이죠. 그날은 연구가 좀 늦어져서 밤 10시가 다 되어 퇴근하게 되었어요. 늦은 밤에 퇴근할 때마다 저는 편의점에 종종 들르는데 그날도 편의점에 들러서 작은 삼각김밥 하나와 따뜻한 컵스프를 고르고 계산을 마치고 나왔을 때 문 앞 작은 벤치에 앉아있는 청년 하나가 눈에 들어왔지요. 그는 휴대전화를 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그냥 스쳐 지나칠 뻔했는데 그 순간 그가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펴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한 듯 고개를 돌려 바닥에 떨어진 작은 플라스틱 컵을 주워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누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플라스틱 컵을 집어서 조용히 휴지통에 넣고는 조용히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고 누구를 의식하는 눈빛도 전혀 없었죠. 그 모습이 참 묘하게 마음을 건드리더라고요. 저건 정리라기보다 돌봄에 가까운 행동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미국에서 자라며 저는 자기 물건은 자기가 치워야 한다는 말은 참 많이 들었어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도덕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남이 버린 것을 조용히 대신 치우는 마음은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어요. 그건 규칙도 법도 아닌 성숙한 책임감과 조용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니까요. 그날 그 청년의 행동을 본 제 마음엔 조용한 파장이 흘렀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어쩌면 자신의 것이 아닌 것들을 다루는 방식에서 진짜로 드러나는지도 모르겠구나. 저는 항상 나의 것, 나의 삶,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왔거든요. 물론 한국 사람들도 그렇겠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에 있어서 미국인인 저와 한국인은 큰 차이가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나의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것도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철저히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아마도 한국의 낮은 범죄율을 설명하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지만 저는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작은 존경을 하나 마음에 새겨넣었답니다. 그날은 늦은 오후였어요. 강의를 마치고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날따라 햇살이 참 부드러웠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건물 외벽을 타고 내려오며 나뭇잎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지요. 도서관 입구에는 2개의 유리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들어서기 전 저는 문득 눈길을 끄는 장면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앞서 걷고 있던 여학생 한 명이 문 앞에서 조용히 멈춰 서 있는 것이었죠. 처음엔 왜 가만히 서 있나 했는데 곧 뒤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노인 한 분이 계셨고 그 학생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유리문을 붙잡은 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인은 무겁게 한 걸음씩 다가왔고 학생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여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학생은 고개를 꾸벅 숙이며 아니에요 하고 씩 웃었어요. 그 짧은 순간이 참 묘하게 뭉클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학생은 특별히 친절을 베풀겠다는 얼굴도 아니었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의도도 없었어요. 그저 몸에 배인 자연스럽고 익숙한 동작일 뿐이었죠.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는 문득 예전에 읽었던 어느 시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누군가를 먼저 지나가게 할 줄 알기 때문이다.
그날 저는 그 학생이 보여준 태도 안에서 이 사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다정함의 결을 느꼈어요. 그건 책으로 배운 것이 아니었고 강의로 전달되는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문 앞에 도착하기 전부터 기다릴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이곳 한국 사람들의 일상에 조용히 녹아 있었던 거죠. 저는 도서관 문 앞에서 조용히 걸음을 멈췄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참 예쁘다 이런 기다림. 그리고 문득 그 학생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졌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에피소드들이 제겐 전부 다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지만 이 일은 그 중에서도 더 신기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날은 유난히 피곤한 하루였어요. 강의도 많았고 익숙하지 않은 행정처리 일들에 정신이 없었죠. 작은 일에도 체력이 빠져나가는 듯해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들어섰을 때 제 앞에 먼저 타고 계신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계시더군요. 엘리베이터 안에는 벽 한쪽에 커다란 거울이 있었는데요. 그 거울이 어쩐지 조금 뿌옇게 흐려 보이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그 아주머니께서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셔서 거울을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하셨어요. 손바닥보다 작은 휴지를 이리저리 접어가며 왼쪽 모서리부터 천천히 아래로 꼼꼼하게 닦고 또 닦으셨어요.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와, 이런 건 친절이나 배려의 영역도 아니고 명백히 청소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까지 대신하다니. 이러니 한국의 거리와 동네가 깨끗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건 타인에 대한 배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청소하시는 분들의 일을 도와주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나 사소하고 다른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엔 그걸로 인해서 다른 주민들이 얻을 이익도 별로 없잖아요. 엘리베이터 거울이야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 것이니까요. 제 추측엔 그저 자기가 있는 공간을 조금 더 맑게 만들고 싶었던 마음.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제 층에 도착하고 제가 먼저 내리려 하자 아주머니는 살짝 몸을 비켜주시며 웃으셨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무언가 깨끗해진 건 거울뿐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마음 한구석도 조금 투명해진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국의 아침은 참 바쁘죠. 아마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실 텐데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리 출퇴근 시간이라고 해도 이렇게 바쁜지 않거든요. 이런 바쁜 아침 속에서도 제가 깜짝 놀랄 일은 어김없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그날 아침 지하철 문 앞에 서 있다가 제가 타려던 열차가 도착했을 때 문이 열리자마자 제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비켜 서더라고요. 그리고 안에서 내리는 승객들이 하나 둘 빠져나올 때까지 그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무슨 로봇도 아니고 쫙 갈라져서 줄을 서는 모습이 마치 무슨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는 심정이었다고나 할까요? 그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누구 하나 말 한마디 손짓 하나 하지도 않았고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이 먼저 내리는 사람을 위한 길을 만들어주고 있었지요. 순간 저는 미국에서 지하철을 탈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타고 내릴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비켜주는 일은 거의 볼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냥 어떻게든 먼저 발을 디디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는 듯한 분위기가 일반적인 분위기죠. 그래서 이렇게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타인을 위해서 길을 비켜주는 문화는 솔직히 너무나도 만큼 인상 깊었어요. 물론 가장 붐비는 시간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듣기는 했어요. 하지만 제가 출퇴근을 하는 오전 9시대나 밤 9시 무렵에는 저는 항상 그런 질서를 목격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광경이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질서 정도가 아니구나.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문화적 DNA구나. 사람들이 서로를 밀지 않고 모두가 알고 있다는 듯 행동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하나의 문화적 언어처럼 느껴졌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몸으로 하는 배려, 이곳엔 그런 게 참 많구나 싶었어요. 그게 정말 특별한 거였죠. 생각해보면 식당에서 자리를 치우는 행위도,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행위도, 노인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는 행위도,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닦는 행위도 전부 아무 말 없이 몸으로 하는 배려잖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무언가 배려를 주고받을 땐 꼭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You first라든지 Excuse me 같은 게 꼭 붙고, 배려를 받는 사람도 항상 고맙다는 말을 하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배려를 하는 사람은 거의 99% 특별한 말이 없고, 배려를 받는 사람도 거의 대부분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고마움을 못 느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할까? 오히려 고마움을 느껴서 말을 못하는 느낌? 고맙다고 말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의 배려에 대한 배려인 듯한 느낌. 하여간 그런 자연스러운 안목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지도를 보는 게 참 어려웠어요. 길 이름은 낯설고 건물 구조도 복잡해서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도 한참을 헤매곤 했죠. 어느 날은 시청 근처였어요. 약속 장소를 찾아가던 길이었는데 건물 입구가 골목 뒤쪽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해 커다란 건물들 사이에서 빙빙 돌고 있었어요. 마침 눈에 띈 한 직장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혹시 여기 세종문화회관 어디인지 아세요? 그분은 바쁘게 걸음을 옮기고 있다가 잠시 멈춰 서더니 제 핸드폰 지도를 들여다보셨어요.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오세요. 제가 거기 근처까지 가니까요. 그 말이 낯설 만큼 다정했어요. 길을 가르쳐주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직접 그곳까지 함께 걸어주는 사람. 그건 제게는 참 놀라운 경험이었지요. 우리는 말없이 몇 분을 함께 걸었고 도착한 골목 앞에서 그분은 손을 들어 방향을 가리키셨어요. 저기 왼쪽 건물이 바로 세종문화회관이에요. 저쪽으로 돌면 출입문이 보일 거예요. 저는 너무 고마워서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분은 조용히 웃으며 손을 흔들고는 다시 바쁜 걸음으로 돌아서셨어요. 그날 이후 비슷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길을 물으면 대답 대신 함께 걸어주는 사람들이 이곳엔 참 많았어요. 그분들이 다 한가한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대부분이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저는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배려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함께 걸어주는 몸짓으로도 전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은 길을 찾던 제 하루를 참 따뜻하게 밝혀주었지요. 또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것 중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을 열고 닫는 버튼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누른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열린 버튼을 꾹 누르고 뒤에서 오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손길이 거의 빈발하다고 말해도 좋을 만큼 자주 보였어요. 미국에서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시작하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따릅니다.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일부러 멈추는 건 매우 드문 일이죠. 심지어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에는 다음 사람이 보이면 닫힌 버튼을 재빨리 누르는 경우도 종종 보았답니다. 잘 모르겠네요. 제가 미국 사람이라서 중국 사람들이 유독 저를 싫어해서 그런 것인지. 하지만 이곳에서는 단 1초 차이로도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손이 생깁니다. 아주머니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든 채 문 앞에 다가오는 낯선 이에게 천천히 오세요 라고 말하며 버튼을 누르고 있었고, 회사원은 휴대폰을 보다가도 누군가 뛰어오는 걸 눈치채면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문을 붙잡아 줍니다. 그 손짓은 명령도 강요도 아닌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라는 조용한 동의였습니다. 때때로 고맙다는 말도 눈빛도 오가지 않습니다. 그저 짧은 시간이 지나고 문은 다시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1초의 멈춤은 누군가의 하루를 덜 바쁘게 만들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느끼게 하기도 하지요. 그런 장면을 본 후로 저도 누군가가 달려올 때면 조심스레 열린 버튼을 누르곤 합니다. 그럼 왜 한국 사람들은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아니 남들이 안 보는데도 굳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한국에 한 달 이상 머무는 외국인이라면 아마 누구나 이런 의문에 사로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전 세계 어느 문화권에서도 이 정도의 배려나 친절은 없거든요. 왜 유독 한국 사람들만 이럴까? 하루는 외국인 교수 동료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 먼저 한국에 와 있었고 이미 여러 가지를 겪어온 사람이었지요. 그날 그 친구는 캠퍼스 근처에서 있었던 작은 장면 하나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 종이 하나를 주었어. 버리지도 않고 그냥 접어서 주머니에 넣더라고. 누가 보지도 않는데 말이지. 이상하지 않아? 왜 그렇게까지 할까?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 그것이었으니까요. 그러게. 왜 그럴까? 그리고 그 질문은 곧 저 자신에게도 이어졌어요. 나는 그런 행동을 보면 놀라게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제는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한국에 와서 지켜본 사람들의 행동의 특징은 남이 보지 않는데도 정리하고 감시가 없어도 질서를 지키고 칭찬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배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순간 하는 소위 통찰 같은 것이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답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순간이었죠. 한국인의 배려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구나. 자부심이구나. 하는. 누군가를 위해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착하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고 나면 남의 칭찬을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뿌듯하고 긍지를 느끼는 거죠. 그만큼 한국인들은 정의 관념이 뛰어나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오랜 무사 통치 역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에게 굽실대기 위해서 예의를 지킨다면, 한국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발전된 농경 문화와 문글에 의한 통치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기에 굳이 남에게 굽실거릴 필요도 없고, 나 자신에게, 그러니까 나의 지식, 윤리, 도리에 부합하면 나는 떳떳하고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의식적으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게 그냥 몸과 마음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날의 만남은 짧았지만 정말 깊은 통찰을 발견하게 해준 만남이 되었어요. 아직 못다한 얘기가 정말 많은데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군요. 이 외에도 한국에서 인상 깊고 감명 깊은 일은 정말 많이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가장 자주 듣게 된 두 마디 말, 감사합니다와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말. 언어는 문화의 깊은 결을 담고 있다고 하죠. 한국 사람들의 언어에는 남의 노고를 모른 척하지 않고 인정해 주려는 마음, 작은 수고에도 따뜻하게 반응하려는 정서가 녹아 있었어요. 또 공공 화장실을 닦고 나오는 청소 아주머니에게 인사하는 학생들. 그 인사는 그 어떤 감정 과잉도 인위적인 예의도 아니었어요. 단지 하루를 땀 흘리며 보낸 이에게 마음으로 건네는 당연한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주차 공간이 좁아서 이중주차를 해야 할 일이 종종 있는데 그런 날이면 주차장에서 이런 쪽지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늦게 들어오셨죠? 저는 10시쯤에 나가니 혹시 먼저 보시면 연락주세요. 010-땡땡땡땡땡땡땡땡. 심지어 그건 제 차를 막은 분이 남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막아버린 차의 주인이 남긴 쪽지였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더 생각해내다가는 정말 밤을 꼬박 새게 될 것 같군요.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서 마주했던 경험들은 그 어떤 교과서에도 적혀있지 않은 이야기들이었어요. 법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 행동, 감시가 없어도 지켜지는 질서, 칭찬을 바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베풀어지는 배려. 그건 훈련된 예의가 아니라 삶의 결에서 비롯된 습관이라는 걸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처음엔 놀라고, 그 다음엔 왠지 부끄러움이 느껴졌고, 이제는 조금씩 따라하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한국이라는 사회가 보여준 수많은 장면들 속에서 저는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직 얼마나 미성숙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고, 세상에는 저의 상상을 벗어나는 수준 높은 사회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어떤 사회는 법과 통제로 움직이고, 어떤 사회는 배려와 문화로 움직입니다. 물론 후자가 훨씬 아름다운 사회죠. 그렇게 본다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한국을 경험하게 되어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이 글을 마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줄리언 토마스 교수의 소중한 경험과 잔잔한 감동을 전해드렸어요. 특히 한국인의 배려가 예의보다는 자부심이나 긍정에 더 가깝다는 말은 가슴에 오래 남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더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